자, 우리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제2의 두식이, 전직원 두식이와의 선봉장, 두식이 주니어 종민이고요. 자, 제가 오늘 두식이 TV 채널에, 두식이 주식 TV 채널에 처음으로 영상 런칭을 시작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관심과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 땡큐 so much! 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아까 전에 이제 두식이 대표님이 바로 제 옆방이거든요. 근데 영상 촬영하실 때 보니까 두식이랑 종민이랑 이 좋아요를 누가 많이 받느냐, 요거 한번 배틀을 해보자, 뭐 요런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두식이 대표님이 잘 닦아놓은 길에 그냥 편하게 간다, 자, 요렇게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그 두식이 대표님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이 절반만 우리 종민이에게 관심을 보여주셔라, 그 관심을 좋아요로 표현해 주셔라, 요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잖아요.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 자, 이런 날이 올 때까지 종민이가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영상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겸손하게 그냥 따라가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스승 제껴버리겠다, 이런 생각해버리죠. 자, 이게 종민이의 야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종민이에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중공업 관련해서 제가 영상 다뤄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야, 삼성중공업 지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나요? 또는 삼성중공업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이냐? 지금 뭐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다,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 지금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 궁금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종민이가 속 시원히 확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상 오늘 우리 두식이 대표님이 종민이에게 요 삼성중공업 영상을 하나 찍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옛날에 명성황후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자, 명성황후라는 드라마가 예전에 엄청나게 그 시청률을 찍었었는데, 거기에 이미연 씨가, 자, 이미연 씨가 사무라이한테 칼 맞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조선의 국모다,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럼 종민이는 뭐냐면요, 내가 조선의 아들이다, 내가 조선의 아들이다, 써너부더 조선, 요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에 한해서는 종민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를 많이 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삼성중공업 관련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삼성중공업이 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라고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요것을 월봉으로 한번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그동안 저항을 받던 자리,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 이 구간에서 저항 맞고 장기간 동안 이제 횡보를 좀 해줬는데, 자, 지금 어떤 구간이냐면, 자, 이 구간에 대한 저항을 뚫어버리고 이번 달에 상단에 안착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자, 이 당시가 2021년이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저항을 맞은 자리가 2021년입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조선업의 친환경 패러다임이 불어오기 시작한 때예요. 친환경 패러다임. 어떠한 바람이 불었느냐? 이 유엔 산하에 어떠한 기관이 있냐면 IMO라고 해서 국제해사기구가 있습니다. 자, 얘네가 어떤 규제를 만들었느냐? 자, 너네들 연료를 태울 때 황산화물이 많이 함유된 선박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바다에 발도 못 디디게 할 것이다. 자, 이러한 규제들을 땅땅땅 때려버린 거죠. 이 황산화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대기 오염의 주범이고요, 상선비의 주범입니다. 자, 그러면서 ECA 해역이라고 해서 이 황산화물이 0.1% 이상 함유된 그러한 연료를 태우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는 ECA 해역이라는 것을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 연료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LNG선이 어마어마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고, 2021년부터 이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국내 조선 3사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던 시기다. 이때 수주 잭팟이라는 단어들이 우죽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수주받았던 거, 선박을 건조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죠? 2년에서 3년 정도의 건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헤비테일 방식이라는 이 계약 방식을 채택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헤비테일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요즘에 선가가 많이 올라서 LNG 선박 한 척에 약 2,500억에서 3,000억 정도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2,500억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250억 내지는 한 500억 정도만 이제 조선사에 주고 나서 나머지 금액들은 이제 선박이 다 건조된 이후에 인도받을 때 나머지 금액을 채워줍니다. 예,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보다 꼬리가 무겁다. 그렇게 해서 헤비테일 방식으로 계약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자, 앞으로 그동안 수주받았던 이 선박들, 어마어마하게 수주받았던 이 선박들에 대한 이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숫자화되는 그런 시기와 맞물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선사의 슈퍼사이클이다. 자,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우리가 수주 잔량을 쌓아왔던 그런 수주 잔고들이 이제 실적으로 숫자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선 3사들, 조선 빅3라고 하는 조선 3사들이 HD, 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요. 지금 대우조선해양이죠. 이제 하나의 품으로 들어간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하나오션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얘네들이 지금 일감을 3, 4년치를 미리 좀 확보해 놓은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올해 2023년 들어서는 지금 수주 목표액을 다들 낮췄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2021년 그리고 2022년 동안 수주를 어마어마하게 받아놔서 일감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돈 되는 선박들만 선별적으로 수주를 하자. 이렇다 보니까 2023년 수주 목표 금액이 지금 다 좀 이전 2022년보다 다 하향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성중공업만이 올해도 목표치를 더욱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100억 달러 정도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 삼성중공업이 공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조선 3사 가운데서 HD, 한국조선해양이나 하나오션보다 삼성중공업을 더욱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중공업이 지난 2021년, 2022년 동안 이 수주를 많이 못 받아서 이번 연도에 목표치를 더욱더 높였을까요? 아니에요. 얘네들도 이미 3, 4년치 일감을 다 확보해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주 목표치를 더욱 높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삼성중공업이 가져올 수 있는 수주,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실제로 이번 연도만 해도 벌써 삼성중공업이 약 33억 달러니까 약 4조 정도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대만의 신조사에게 지금 4조 수주 잭팟이 터져줬어요. 자, 대만의 에버그린이라는 신주사가 지금 24척의 에탄올 선박을 계약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계약 대상을 삼성중공업과 지금 일본의 한 조선사 이렇게 했는데 삼성중공업 쪽으로 지금 16척 수주를 계약했습니다. 자, 요 금액이 지금 4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느냐? 지금 카타르. 자, 카타르에서도 지금 선박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타르에서. 자, 카타르에서도 지금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번에 1차 계약을 한번 50척가량을 했었는데 얘네도 정말 클래스가 남다른 애들입니다. 자, 50척을 먼저 일단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추가 계약 2차로 30척을 더 계약하겠다. 이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선박 건조를 누가 담당할 것이냐? 여기에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수적으로만 잡아서 15척만 삼성중공업이 계약 수주를 따내게 되면은 이게 보통 LNG선 같은 경우에 3천억 정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15척 더하면 이것만 해도 4조 5천억입니다. 4조 5천억.
자, 그러면 이번에 에버그린이랑 4조 계약 따냈고요. 여기다가 플러스로 카타르와의 4조 5천억 정도 계약까지 합해버리면 하반기에 삼성중공업이 가져갈 수 있는 캐파가 어느 정도다? 자, 8조 원의 수주가 거의 확실시 되는 부분이다. 자, 사실상 요 계약을 다 따내게 되면은 이번 2023년도 삼성중공업의 수주 목표 금액은 이미 초과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이어서 2023년까지 삼성중공업은 3년 연속 목표 수주 금액을 달성하게 되는 그 쾌거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제가 삼성중공업을 더욱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배가 좀 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해양 플랜트라고 한다면 국내 조선사들에겐 아주 학을대는 분야예요. 학을대는 분야. 자, 왜 그러느냐? 일전에 한번 뼈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오일머니 국가들이 서로 지네들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유가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던 때가 있었어요. 자, 유가가 막 사상 최고치를 달려버려. 자,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죽겠다, 인전 못 살겠다. 자, 이러다가 다 굶어 죽겠다. 이러면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해양 플랜트입니다. 해양 플랜트. 아니, 다른 데서 이 석유를 구할 데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눈을 돌린 곳이 이 해양 플랜트다. 자, 바다에서 시추를 해서 원유를 끌어올리고 그것을 정제하고 가공해서 우리가 원유를 만들어 보자. 자, 이러한 꿈을 안고 해양 플랜트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선풍적인 열기를 띠게 되면서 투자금 또한 무지막지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이 선박 기술력은 세계 1위, 그리고 우리 국내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납기를 굉장히 잘 지켜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조선사들이 해양 플랜트가 돈이 되네? 정말 돈 되는 사업이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해양 플랜트 사업을 좀 무리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자, 이 해양 플랜트 사업을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을 했느냐? 그때 당시에 우리 국내 조선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따냈냐면 일괄지불 방식이라는 걸로 이제 계약을 따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해양 플랜트가 보통 한 기에 2조 정도 하거든요. 자, 근데 2조를 초과하는 금액들, 만약에 공사 기한이 늘어난다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뭐 부품이 더 필요하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그 2조 계약 금액 이상의 비용들은 다 조선사가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고 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국내 조선사들에게 호황을 맞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요.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이제 동네 돌아다니는 우리 바둑이 동네 돌아다니는 개도 입에다가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닐 정도로 그만큼 이제 조선업이 호황이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수주를 따내게 돼요. 자, 우리 조선사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계약을 따낸 이유는 지금 신주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LNG선도 지금 성과가 2008년 12월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LNG선이 지금 약 3천억 정도가 합니다. 3천억 정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뭐 FPSO나 그리고 FLNG. 자, 요러한 해양 플랜트, 요것은 이제 기름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요것은 천연가스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자, 요 해양 플랜트를 하나 수주받게 되면 요거 하나에 2조입니다. 2조. 자, 그러면 요거 한 7, 8척 수주를 받아야지만이 요거 한 기 수주 받는 거랑 맞먹는 금액인 거예요. 자, 그러니 국내 조선사들은 요러한 배 몇 개 만들면서 이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 한두 개만 따내도 연간 매출이, 그러니까 수주 금액이 10조가 넘어가는, 자,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돈 냄새가 나니까.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터져버리게 되는데, 우리 국내 조선사들은 판을 다 깔아놨어요. 자, 수주를 받기 위해서 판을 다 깔아놨는데, 이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터지니까 유가가 어떻게 돼? 폭락해버립니다. 자, 그동안은 오일머니 국가들이 기름을 감산하면서 이제 유가를 계속 끌어올렸단 말이죠. 근데 이 셰일가스가 터지면서 기름이 세계 각국으로 풀려버리니까 유가가 폭락하게 된다. 자, 근데 우리가 해양 플랜트 사업을 왜 시작했다라고 했죠?
이 오일머니 국가들 때문에 아이고 죽겠다, 이 다른 피난처를 찾아보자 해서 해양 플랜트 사업으로 눈을 돌린 건데, 이렇게 유가가 폭락해버리니까 이 해양 플랜트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은 하나 둘씩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발 빼고 이제 빤스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조선사들은 기한이 늘어나거나 그리고 부품이 더 필요하거나 할 때 발생되는 비용들, 추가 비용에 대해서 이 조선사들이 다 부담하기로 한 그런 무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사들은 이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야 이거 우리 언제 공사 시작하냐? 그러면은 이 투자자들은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 봐. 언젠간 다시 기름값 올라가겠지. 그때 다시 사업해도 늦지 않는다. 자 이러면서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조선사들은 이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 비용이 무지무지하게 쌓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조선 3사들은 3사 통합 10조라는 적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10조 적자. 어마어마하게 적자폭을 키운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조선업이 여기 밑바닥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 조선사들에게 이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뼈아픈 역사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은 이때를 발판으로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기 시작해요. 아 우리가 이때는 기술력도 없었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무리하게 수주를 따내고 미국에서 뭐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숙련공들을 조달에다가 이렇게 썼었는데, 아 그렇게 하니까 사업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더라. 그렇게 해서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그런 노하우들을 그동안 축적을 해왔습니다. 언젠가는 이 해양 플랜트가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칼을 갈고 있었던 거겠죠. 근데 이제야 이 삼성중공업의 그동안 피땀 흘린 노력과 그리고 칼을 갈았던 이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왔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 4기 정도의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가 최근에 이루어졌었는데, 그 중에서 이 3기를 삼성중공업이 따냈고요. 1기는 지금 하나오션이 따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해양 플랜트에 그동안 진심을 보였던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기존 LNG 선박 수주에 더해서 이 해양 플랜트에 대한 추가 수주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런 점은 다른 HD 한국조선해양이나 하나오션보다는 이 삼성중공업이 더욱더 매력적인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해양 플랜트가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 프로젝트가 두 기가 있습니다. 2기. 자,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모잠비크 코랄 가스기가 있고요. 자, 모잠비크 코랄 가스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해 멕시코만에 쓰일 이 해양 플랜트 1기, 요렇게 2기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요 2기를 따낼 경우에 4조, 이 1기당 보통 2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기를 모두 삼성중공업이 따낼 경우 4조의 또 추가 수주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정리해드리자면은 지금 8조에서 12조 정도의 추가 수주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다. 자, 에버그린으로부터 가져온 일단 4조 수주, 여기에 더해서 또 카타르에서 지금 30척 계약을 앞두고 있죠. 이 중에 삼성중공업이 15척을 가져오게 되면 약 4조 5천억이다. 자, 그리고 모잠비크 쪽에서 쓸 해양 플랜트 1기와 그리고 북해 멕시코만에서 쓸 해양 플랜트 1기, 요 총 2조 해서 도합 4조거든요. 자, 근데 지금 에버그린에서 대만의 선주사인 에버그린에서 4조는 이미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수주 잭팟 터졌다라는 이슈 나왔고요. 자, 이제 남은 게 카타르에서 가져올 수 있는 4조, 그리고 모잠비크와 북해 멕시코만, 여기 쓸 해양 플랜트 2기 해서 4조, 총 8조 정도를 우리가 하반기에 추가 수주로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럼 2023년 삼성중공업이 목표치로 두고 있는 이 수주 금액을 훨씬 더 초과하는 그러한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해양 플랜트는 2기 다 안 가져와도 돼. 1기만 가져와도 충분히 100억 달러는 찍고도 남는다. 연간 100억 달러 수준은 찍고도 남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중공업 어떠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어닝 턴어라운드다. 그동안 적자 기업이었는데
적자 전환했다. 뭐 이러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는 뭡니까? 어떤 이슈가 나와줘야 될까? 어닝 서프라이즈. 자, 요 이슈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삼성중공업을 중공업이 뭡니까? 무거울 중자 쓰지 않습니까? 엉덩이 무겁게 여러분들도 삼성중공업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신규 매수 타이밍이요. 지금이라도 매수하세요. 지금이라도 매수하시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조정은 나와줄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때 조금씩 비중을 더 돈이 생길 때마다 담으세요. 담으시면 이 종민이가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 매출은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 이 삼성중공업은 단기적으로 바라볼 종목은 아니고요. 정말 2, 3년 묵직하게 가져가셔야 될 종목입니다. 만약에 종민이한테 삼성중공업 목표가를 물어보실 분들은 그냥 만원에 팔아버리세요. 예, 만원에 팔아버리시고, 근데 지금 8,400원에서 만원이라고 해봤자 여러분들, 만원이면 여기거든요. 자, 만원이면 여긴데 만원이라고 해봤자 여러분들 20%도 못 먹어요. 20%도 못 먹는다. 자, 20몇 % 먹으려고 삼성중공업 매매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 자,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앞으로도 삼성중공업은 종민이가 지속적으로 영상 다뤄드릴 거예요. 조선 분야에 있어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연 씨가 조선의 국모라면 종민이는 조선의 아들이다. 자, 그만큼 이 삼성중공업 앞으로 종민이만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종민이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이 종목 갈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삼성중공업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더디게 가줄 거지만 여러분들이 2년 3년 바라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 버팀목, 자,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아이고, 오늘 원래 제가 영상을 이렇게 길게는 안 찍어요. 근데 오늘 좀 욕심을 부렸다. 삼성중공업, 정문의 삼성중공업 애찬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중공업의 너무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이 조선업의 역사까지 얘기를 해버렸어. 자, 이런 내용들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삼성중공업을 매매하시려는 이 주주분들은 반드시 알고 가는 내용이니만큼 여러분들께 유익한 내용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안다, 뭐 요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삼성중공업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삼성중공업 지난 뼈아픈 역사를 알려드린 거고요. 이때 당시에 실제 어마어마하게 해양 플랜트 손실이 났을 때 이때 리스크를 관리했던 사람이 지금 삼성중공업 정진택 사장입니다. 예, 이때 이 뼈아픈 역사의 산 증인이 지금 삼성중공업의 정진택 사장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 오늘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디테일하게 다뤄드렸어요. 자, 요 영상 하나면 앞으로 삼성중공업 다른 영상은 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앞으로 종민이만 믿고 follow me,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삼성중공업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종민이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